전에 이상호 기자가 나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같이 들어보시죠. 내용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는 보도하는 게 직업인 기자입니다만은 지금은 국민의 알 권리 물론 중요하지만 어렵게 검경이 재수사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고 지금 여러분들 쟁점이 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취재된 부분들과 많은 제보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먼저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추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다녀오시잖아요. 네. 하와이에서 좀 새롭게 나온 사실들이 있나요, 혹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많이 입수할 수가 있었고요.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해순 씨가 감독님 영화를 이제 기자님께서 영화를 만드실 때 자기 해명도 안 듣고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마녀 사냥을 당했고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충분히 20년 동안 서해순 씨 주장을 들었고요. 그리고 영화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검토받기보다는 관객들에게 평가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서해순 씨랑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접촉했다는 거죠? 많은 반론의 기회를 드렸고 그 내용들이 서해순 씨가 인정한 내용들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옆에 김성훈 변호사님 계시지만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극장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 김광석 씨 그 부검의께서 네. 그 타살 의혹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20년 동안 들어온 얘기입니다. 일관되게 경찰이 한 번 자살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 부분을 부정하기가 되게 힘들죠.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마 자신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그분 판단과 달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해순 씨가 방송에 몇 차례 나오셔서 네. 이상호 기자님과 직접 인터뷰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따로 기자님께서도 따로 인터뷰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금 많은 언론인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다른 기자분들에게도 인터뷰 기회를 좀 나눠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현재 검경에서 사법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돕는 입장에서 지금은 취재보다는 검경 수사를 돕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도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오. 서울지방경찰청 참고인 자격으로 오늘 출석한 이상호 기자 취재 앞에 서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서해순 씨에 대한 반론은 20년 동안 충분히 들었고 아직도 김광석 씨 관련 자살 타살이냐에 대해서 여전히 타살 의혹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와이에서 본인이 어떤 제보를 들었고 이 관련 얘기를 경찰에 제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다시 들어올게요. 예, 정 변호사님은 네. 이상호 기자가 주장하는 대로 아직도 이제 김광석 씨는 타살을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앞에서도 일단 이 소견서를 봤을 때는 변호사와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사실 이 김광석 씨가 타살인지 자살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밝히는 것은 사실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측의 의견을 조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타살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당시 이게 자살로 끝났을 때는요. 이게 뭐냐면은 타살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죄송합니다. 정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 씨가 당시에 진술을 할 때 이 전깃줄을 3번 감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 이 흔적은 한 줄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길이도 3번 정도 감을 만한 길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귀 피부나 이런 데도 찰과상이 있는 걸 보면 이건 자살로 보기 좀 어려운 흔적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주장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흔적이라고 하는데 목에 있는 이 걸린 흔적이 이 목 앞부분만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전혀 없다. 그것은 아마 뒤쪽에서 이 목을 줄을 감아서 잡아당겼을 경우에 누가 졸라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라는 식의 어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리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또
또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자살의 경우에는요. 이게 목을 걸기 때문에 체중이 앞으로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살의 경우에도 이 앞쪽에만 이제 흔적이 생기고 뒤쪽에 약하게 또는 안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자살이다 타살이다고 좀 명확하게 판정 짓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의 주장이 약간 뭐 의학적 소견으로 보면 무리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꼭 자살일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근데 지금 저기에 자세히 우리가 지금 확대를 안 했는데 제가 다른 사망 진단서를 보니까 예. 경부는 이제 목을 말하는 겁니다. 예. 경부 이제 저기 의사 목매사로 그 사망하면 결국은 경부 압박 질식사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예. 이 경부 여기요. 쪽에 경부 상부를 기준으로 해서 귀 밑쪽으로 이 사큰 끈자국을 사큰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V자 형태를 유지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실은 그 자살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V자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서 사상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기 그 사망 진단서 내용에 적시되어 있는 나와 있는 거 지금 여기 우리는 자세히 안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그런 부분은 조금 자살 쪽에 가깝게 보이기는 해요. 예, 정 변호사님뿐만 네.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게 우측 경부에 이제 찰과상이 있다. 뭐 이거는 어떤 폭행의 흔적 아니냐. 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흉터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측 경부의 찰과상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살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타살의 증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좀 모호하지만 어렵습니다. 당연히 타살일 경우에 어떤 외력인 힘에 의해서 우측 경부에 찰과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자살로 목을 매는 경우에도 찰과상은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여기에 그 찰과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걸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사망 진단서를 갖고 조금 한번 깊숙이 들어왔는데 다시 네. 빠져나갈 걸 볼게요. 저 박상희 소장님. 네. 근데 원래 서혜순 씨가 뭐 부검 소견서라든지 뭐 모든 공고를 다 한다는데 일단 사망 진단서만 공개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견 소견서라는 거는 지금 이제 서혜순 씨밖에 보지 못한다고 신청을 해서 봐야 된다고 하고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건 부견 소견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진이라던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소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견 소견서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서혜순 씨의 의견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뭐 사실상 뭐 게임 끝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는데 사망 진단서만 냈죠. 이런 걸 봤을 때 왜 사망 진단서만 냈을까?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부검 소견서를 내도 결정적인 증거가 안 써 있거나 뭐 이 서혜순 씨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가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혜순 씨가 30분 동안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이 드디어 어떤 결정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가지고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나온 걸 보면 서혜순 씨도 상당히 좀 언론 플라이에 능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견 소견서를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이상호 기자를 공격하는 데 쓸 가능성도 있다라는